반갑습니다. 경자입니다. 오늘은 리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를 정리를 해보았고요. 그 중에서 투자를 해볼 만한 세 종목은 조금 디테일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올해 상반기까지 리츠 종목들 주가가 상당히 좋았었는데요. 결국은 금리가 인상되는 부담을 이기지 못하고 다들 큰 폭으로 하락이 나왔습니다. 리츠는 자산을 기반으로 은행에서 대출을 받고 나머지 자금은 투자자를 모집하면서 자산을 매입하고 운영하게 되는데요. 금리가 인상되면 은행 대출 이자가 많아지겠죠. 그런데 주 수입원인 임대료를 금리가 올라간다고 무턱대고 올릴 수는 없으니까요. 결국 들어오는 돈은 정해져 있고 은행에게 줘야 되는 돈이 많아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투자자에게 줘야 될 배당금이 줄어들겠죠. 그래서 금리가 너무 가파르게 오르다 보니 안정적인 배당금으로 그나마 단단하다고 생각이 되었던 리츠까지 주가 하락이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저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상 우려가 현재 리츠 주가에는 어느 정도는 반영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화면은 리츠 대표 종목 중 하나인 SK 리츠입니다. 고점 대비 약 20% 정도 주가가 하락했고요. 종합주가지수 하락폭과 비슷한 규모로 하락이 나왔죠. 그래서 향후 리츠들 주가도 추가 하락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최근처럼 급격한 하락은 당분간은 없을 것으로 전망합니다. 자, 그럼 본론 시작해 보겠습니다. 화면 보시면 9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들인데요. 총 5종목입니다. 상반기 배당금을 기준으로 하반기 배당금을 예상을 해보았고요. 최근에 상장한 종목들은 투자 설명서에 기재가 되어 있던 예상 배당금을 적용을 해보았는데요. 요즘에 예금 금리도 4% 가까이 나오고 있죠. 그래서 연간 배당 수익률이 6% 이상 배당주가 의미가 있다고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요. 반기로만 본다면 3% 이상이겠죠. 그래서 5종목 중에서 하반기 배당 수익률이 3% 이상 예상이 되는 D&D 플랫폼 리츠,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를 세부적으로 보고요. SK 리츠는 이들 종목보다 배당 수익률은 낮은데 그래도 주가가 반등이 나올 확률이 크다고 보기 때문에 SK 리츠까지 포함해서 세 종목 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로 D&D 플랫폼 리츠부터 보겠습니다. 리츠가 운영하는 자산은 크게 3개인데요. 서울의 물레동에 있는 오피스 빌딩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용인에 있는 물류센터, 그리고 일본에 물류센터가 하나 있습니다. 물류센터들은 남은 계약 기간이 9년에서 11년 남아있고 물레동에 있는 오피스는 4년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잔여 계약 기간은 6.5년이고요. 그리고 총 임대율은 99.86%입니다. 거의 공실이 없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요. 서두에서 금리가 인상되면 리츠가 은행에서 빌린 대출 이자가 늘어나는 게 가장 큰 리스크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차입금 현황을 볼 텐데요. 이 종목은 단기 차입금은 약 634억 원이고 장기 차입금이 4,771억 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 차입금은 크게 신경 쓸 정도는 아닌데 결국은 장기 차입금이 중요한데요. 8개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고 짧은 만기는 24년 6월 그리고 긴 만기는 25년 6월이 계약 만료입니다. 지금부터 2년에서 3년 정도 계약이 남아 있고요. 그리고 금리는 2.7%부터 3.95%까지 분포가 되어 있는데 대부분은 2%대 후반으로 차입을 했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예상을 해보면 고금리 구조가 빠르면 내년 하반기, 늦어도 24년에는 어느 정도 진정이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요. 그리고 중립금리 수준인 2%대로 다시 내려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장기 차입금이 만기가 되는 시점에 현재 계약된 금리보다 1에서 2% 정도가 높아질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급격한 금리 상승을 경험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 종목은 3월과 9월 두 번 배당하는 반기 배당하는 종목이고요. 올해 3월에는 151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9월에도 151원 예상을 하는데요. 그럼 올해 총 배당금으로 302원이 예상됩니다. 8월 23일 기준 주가가 4,625원이었는데요. 9월에 배당금 151원을 받는다면 수익률은 3.3%이고요. 내년 3월에도 배당금을 151원 받는다면 총 302원이 되죠. 그래서 연간 수익률로는 6.6%가 예상되는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인데요. 작년에 상장했던 종목입니다. 미국에 있는 물류센터 3개소를 보유하고 있는데 임차인이 아마존과 페덱스입니다. 그리고 물류창고를 전용으로 사용하고 있죠. 그래서 청약할 때도 인기가 많았었고 상장하고 나서도 주가가 꽤 많이 올라간 종목이었는데요.
요즘에 리츠를 보면 외국의 자산을 보유한 종목들이 더욱더 주가 하방 압력이 강합니다. 현재 미국이 한국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더 빠르죠. 그래서 차입한 금리가 더욱 빠르고 높게 올라갈 수 있다라는 우려가 작용하고 있습니다. 이 종목 차입금은 두 개 은행에서 받았는데요. 국민은행에서 받은 차입금은 이자가 2.13%로 아주 저리로 받았고요. 만기도 26년 6월로 4년이 남았습니다. 그래서 이 대출은 아주 좋은 조건으로 장기간 사용할 수 있으니까 문제될 것은 없어 보이는데 SC은행에게 받은 대출이 문제가 있습니다. 차입금은 국민은행보다 적은데요. 이게 이자가 리보 금리에 1.6% 가상금리가 붙는 것으로 대출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리보 금리는 국제금융거래에 사용되는 기준금리인데요. 그냥 쉽게 말씀드리면 변동금리로 계약이 체결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리가 인상된다면 버퍼 없이 바로바로 영향이 오게 되었는데요. 이 부분이 배당금을 축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미국에서 물류센터 11곳을 신규 자산으로 편입을 하려고 유상증자를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금리 인상으로 주가가 빠르게 내려가면서 결국은 필요한 자금 규모를 조달하는 게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유상증자도 철회했는데요. 금리가 인상되지 않았다면 한 단계 더 도약하는 리츠로 성장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조금 아쉽게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은 작년 11월에 상장을 했고요. 올해 3월에 첫 배당을 했지만 정상적인 규모의 배당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9월과 내년 3월 배당금은 투자 설명서를 기준으로 예상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투자 설명서의 배당 수익률로 계산을 해보면 9월 배당금은 146원, 내년 3월 배당금은 154원이 됩니다. 그래서 9월 배당금 146원을 받는다면 현 주가 기준 수익률이 3%가 되고요. 내년 3월에도 배당금 154원을 받는다면 향후 1년 배당금으로 총 300원을 받게 되죠. 그럼 연간 배당 수익률이 6.2%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SK리츠 간단히 보겠습니다. SK리츠는 SK그룹 계열사인데요. 최대 주주가 SK 주식회사입니다. 원래 지분 52%를 보유하고 있었는데 최근에 유상증자를 했죠. 그래서 지분율이 약 10% 정도 내려갔는데요. 그래도 아직 지분율은 43%로 최대 주주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원래 SK 서린빌딩과 전국의 SK 주유소 116개를 자산으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유상증자로 자금을 조달하고 분당에 있는 SKU 타워를 신규로 편입을 했습니다. 결국 SK가 SK리츠라는 계열사를 만들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던 부동산 자산을 유동화시키고 있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어쨌든 이 종목은 SK그룹의 알짜 오피스인 SK텔레콤 타워와 판교에 있는 SK플래닛 타워도 우선적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가 있습니다. 이들 오피스는 어차피 SK 계열사들이 본사로 사용하는 사옥들이니까요. 이렇게 알짜 자산을 확장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 때문에 현재 상장되어 있는 리츠 중에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이 된 것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그럼 차입금 보겠습니다. 8개 차입처에서 총 1조 원의 차입금이 있는데요. 금리는 약 2.1% 정도로 아주 저렴하게 돈을 빌렸는데 문제는 만기일입니다. 만기일이 24년 7월로 만기가 2년 정도 남았는데요. 그래서 아마 이 대출의 만기가 도래할 시점에 다시 차입을 한다면 현재 금리보다 2% 정도는 올라가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차입금 부분은 좀 리스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종목도 작년에 상장을 했는데요. 올해는 정상적으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은 분기 배당하는 종목이니까 조금 더 메리트가 있는데요. 3월에 71원, 6월에는 70원을 배당을 했습니다. 이제 하반기부터는 유상증자로 편입한 자산까지 더해지기 때문에 배당금이 약간 달라질 수도 있는데요. 저도 어떨지 예상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기존처럼 분기당 70원씩 받는 걸로 생각을 해보면 남은 기간 140원을 받겠죠. 그래서 연간 배당금은 281원이 됩니다. 8월 23일 주가가 5,870원이었는데요. 앞서 소개드린 리츠보다 주가가 1,000원 정도 높습니다. 하지만 이 종목 몇 달 전에는 주가가 7,000원대에서 머물던 종목이었거든요. 이 종목도 주가 하락폭이 꽤 많이 나왔습니다. 여하튼 배당 수익률로만 보면 하반기는 2.4%, 연간 수익률로는 4.8%입니다. 신규로 편입한 자산 때문에 배당금이 약간 더 올라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배당 수익률이 높지는 않죠.
그래도 지속적인 SK 사옥을 편입한다라는 호재 때문에 주가가 반등이 나올 수 있으니까요. 이 종목은 배당보다는 주가 상승에 방점을 두고 투자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리츠 종목들은 9월 28일에 보유를 하셔야 배당을 받을 수 있고요. 그리고 8월 기준으로 배당하는 리츠가 두 종목 있는데요. 화면 보시는 종목들입니다. 먼저 이지스 밸류 리츠는 2월과 8월에 배당하는 리츠인데요. 분기당 152원씩 배당하는 것이 예상이 되고 하반기 배당 수익률은 3%가 됩니다. 코람코 더원 리츠는 올해 초에 상장을 했죠. 이 종목은 분기 배당하고 있는데요. 투자 설명서 기준으로 배당금을 보면 이번 8월 배당금은 60원이 예상이 되고 11월 배당금은 85원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코람코 리츠는 하반기 배당 수익률은 2.6%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이 두 종목은 8월 29일에 보유를 하시면 배당금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리츠를 투자하신다면 소득세 혜택이 있는 IRP 계좌나 ISA 계좌에서 투자를 하시면 시너지가 나옵니다. 이런 계좌를 활용하시면 더욱더 알차게 재테크 하실 수 있을 겁니다. 그럼 저는 다음에 또 좋은 정보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